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완성반 27강 진행할 차례고요. 이번 주부터는 식신상관이 사주에 들어있을 때 해석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회궁에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주들 그리고 일시궁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한 3, 4강 정도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총 사회궁의 식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쨌든 연주월주에 식신상관이 있는 사주의 형태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식신 또는 상관이 뭔가 제가 줄여서 그냥 식상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식신상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줄여서 식상. 하지만 식신이나 상관을 따로 떼어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명리계에서는 식신, 상관 또는 줄여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상식이라고 또 이렇게 뒤집어서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상, 상식. 이제 저는 상식은 좀 헷갈리더라고 그냥 식상으로 쓰겠습니다. 자, 식신상관 내 사주에 있을 때 어떤 인자들을 경험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라는 뜻인가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기초 과정에서 식신 또는 상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식신상관에 대해서 훑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궁, 사주 어딘가에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뭔가 내 기운을 뺄 일이 있다 정도로 보면 돼요. 뭔가 내 기운을 뺄 일이 있다.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 많은 기운을 쓸 때가 생겼다 같은 거겠죠. 가령 집에 책이 많은데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책이 다음 진도로 안 나간 거죠. 집에 책이 많은데 읽지 않았어. 인성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인성도 할 일 없는 인성이 돼버렸고 나하고 인성이 연결되지 않았다. 내가 식상이 있는데 식상을 썼다라는 거는 나를 활용했다라는 능력으로 볼 수 있겠죠. 식신상관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 일간이 생하는 것, 일간이 기운을 뿜어내는 것, 일간이 무언가를 생하다 같은 거죠. 그래서 흔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기르고 키우고 베풀고 나누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러면 보통 기르고 키우고 말하고 표현하고 업종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많을까요? 문화, 예술, 교육, 컨설팅 그 밖에 전문성 있게 자기를 해나가는 전문가 같은 형태도 있겠죠. 명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식재 조합, 식상과 재성의 조합을 현장 실무 능력 경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주에 관성 인성이 많으면 대체로 사무실 관리직 계열들이 많은 편이고 식상 재성, 비식재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현장 실무 능력자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의 비유를 하자면은 재관 또는 관이인이 많은 형태의 구조는 육군본부, 사단참모부, 육군본부 작전처, 만약에 중대사령부 이런 데서 주로 저기 지금 어디쯤 오고 있으니까 이곳에다 탱크 부대를 보내라 이런 거 판단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식재, 특히 비식재가 많으면 현장 실무 지휘관, 보통 영화 주인공들이죠. 현장 실무 지휘관, 스나이퍼 들고 적진에 숨어가지고 며칠째 오줌도 안 놓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막 적들을 저격을 하고 그러다가 필사에 도망을 나오고 탈출하고 보통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현장 근무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식재, 식상 플러스 재성의 조합을 현장 실무 능력과 경험 체험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식상도 많고 재성도 많고 그러면
뭐 다양한 일에 기운을 쏟고 뭐 일을 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을 때 이 사주의 식신상관을 능동적으로 생하느냐, 수동적으로 생하느냐도 사주에서 알아볼 바가 있겠죠. 가령 요맨한 아이가 이따만한 황소를 이려 끌고 가든가, 또는 요맨한 아이가 이따만한 황소 위에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 내가 황소를 모는 걸까? 황소가 나를 태우고 가는 걸까? 내가 황소를 능동적으로 조종한 걸까? 그냥 황소가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간 걸까? 개미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서 이랴 하고 있는데 코끼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어. 개미가 코끼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 코끼리 가는 길에 개미가 묻어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랴 해가지고 회사의 업무 방향이나 내 사업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일에 나는 숟가락을 얹은 것일까? 그렇죠? 내가 없어도 잔치가 진행되는데 잔치집 가서 그릇 몇 개를 닦았더니 나도 잔치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일까? 내가 아니었으면 잔치가 안 열릴 뻔했는데 내 덕분에 하기 싫다는 사람들 다 설득하고 긁어 모아서 내가 마을 잔치를 연 것일까? 비겁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면 내가 주도한 것이고, 식상이 강하고 비겁이 약하면 흘러가는 일에 참여한 것이고 라는 능력으로 보면 되겠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재벌 2세나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재벌 2세나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속심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태어났더니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매달 수억 원의 수익을 알아서 잘 내주고 있는 회사가 있어. 거기 가서 본부장 직함 달고 사장 아들 케이스 달고 그냥 사무실에 대충 앉아 있다가 결제 몇 개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알아서 회사는 잘 돌아가. 내가 회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회사 흘러가는 길에 내가 숟가락 얹은 건가요? 숟가락 얹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비겁과 식상의 관계는 식상을 강하게 뒤에서 푸시해주는, 생해주는 게 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 묻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것인가, 뭐 이런 능력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비겁과 식상의 관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비경겁제, 특히 나를 포함한 나라는 비경겁제와 식상이 붙어 있고, 특히 비겁이 강하면 내가 주도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허공에 붕 떠 있는데 다른 비견, 뿌리 가진 다른 비경겁제가 식상을 생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일에 숟가락 얹은 것이고, 뭐 정치의 비유를 하자면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뭐 야권 대통합 해가지고 막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마지막에 분위기 봐서 저거 잘 될 것 같으면 나 저 통합당에 들어가고, 분위기 안 좋으면 나 얼른 빠져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넌 가방만 싸들고 오면 돼. 그러면 우리 야당 통합을 이루자 해가지고 숟가락만 얹은 것인가? 이거 남이 주도하는 일에 내가 낀 거죠. 남이 주도하는 일. 그러지 않고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뭔가 야권 대통합을 이루었다. 이건 내가 주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식신을 되게 유익하게 쓰는 사주들은 식신상관을 유익하게 쓰는 사주. 이 말은 유익하지 않게 쓰는 사주도 있어요. 식신상관이 과도하게 관성을 극하면 구설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 적절하게 식신상관이 재성도 생하고 관성도 조종하고 하는 형태들에서, 그래서 보통은 유익한 식신격이나 상관격들은 일간이 강한 게 좋다. 근데 이제 명리학계에서 식신하고 상관을 같은 취급을 하지 않고, 식신은 기신, 상관은 흉신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실전 감명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는
식신도 다 장점이 있고 상관도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일단은 색안경을 써서 나쁜 놈이라고 보고 식신은 좋은 놈이라고 보자라는 구분이 되게 흐릿해요. 흐릿해. 보통은 상관과 정관이 붙어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라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요즘 실제 사주간명의 현장에서는 상관 죽일 놈, 뭐 식신 좋은 놈 이런 식으로는 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뭐 기르고 키우고 베풀고 나누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언어, 뭐 춤, 뭐 강연, 뭐 표현, 전문성. 그러면 이 식신이 인성과 맞닿아 있으면 자격 가진 능력. 식신이 재성과 맞닿아 있으면 결과를 본 능력. 그러면 식신이 재성을 함께 붙어 있으면은 결과를 보면서 과정에 참여하는 것. 야, 3일만 일하면 200만 원 벌어. 이런 거죠. 저 오늘 가서 뭐 해야 돼요? 빌딩에 밧줄에 매달려서 창문 30개만 닦어. 그럼 얼마 줄 건데요? 100만 원. 할까? 20만 원만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요게 재성이죠. 만약에 재성이 없었으면은 야, 저 밧줄 타고 빌딩에 올라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거 혹시 하면 대가는 있나요? 야, 그냥 닥치고 하기나 해. 이러면 재성 없는 거죠. 재성 없는 거죠. 재성이 붙어 있으면은 결과 보면서 하죠. 하루 일당 30만 원? 야, 괜찮은데 할까? 근데 좀 위험한데? 이런 거 같은 거죠. 식상하고 재성이 붙어 있으면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보는 행동, 결과 보면서 식상이 나가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고, 재성이 큰데 식상이 작으면 결과는 적당히 참여하고, 이렇게 보죠. 제조 생산 유통을 식상으로 보고 전시 판매를 재성으로 봐요. 제조 생산 유통을 식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시 판매를 재성으로 봅니다. 식신 상관이 없고 재성만 있으면 내가 농산물을 제조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제조 생산한 물건 전시 판매만 하는 사람. 뭐 백화점 직원 이런 거 하면 잘하겠죠. 가끔 뭐 농협 지역 특산물 뭐 홍보센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지역 특산물들 쫙 깔아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재성은 없고 식상만 있으면은 전시 판매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고 주로 제조 생산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럼 대체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재성 없이 비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영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농사를 져야지. 이거 잘 팔 수 있어. 파는 건 농협에서 알아서 팔아주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사주를 보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세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주 있는 그대로 그냥 의미를 찾으세요.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배렸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돌대 같은 머리 둘려가지고 나 욕 나와. 나 그런 것만 들으면 얄팍한 돌대가리 같은 머리 굴려가지고 수익계산서 눌려. 그 나쁜 제극인 돌린 거예요. 그게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식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결과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결과 보지 않고 하는 일들 많잖아. 가령 뭐 인형에 눈을 붙이는 직업. 내가 뭐 인형에 눈 붙인다고 그 인형이 결과가 나와? 아니잖아. 어차피 나는 과정에 참여해서 과정이잖아. 내가 방직 공장에서 열심히 뭔가 천을 만들고 있어. 어차피 나는 중간 가공이잖아. 내가 완제품 만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붓고 있어. 내가 시멘트 전문가야. 내가 포크레인 전문가야. 어차피 나는 중간에 참여해서 내가 일 마치는 것도 중간이잖아. 과정이잖아, 과정. 결과를 보지 않잖아. 결과 보는 사람들은 완성된 빌딩을 지키고 관리하고 판매하고 매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런 형태들. 유치원 선생님 결과 안 보잖아. 내가 뭐 키운다고 내 앞에서 꼬맹이가 어른데? 아니잖아. 어차피 내 손에 오는 애들도 아이고 나가는 아이들도 아이잖아.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끝까지 결과 볼 거야? 그렇죠? 뭐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 만약에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설리반 선생님이
식상과 재성이 잘 돼 있으면은 성장하는 헬렌 켈러도 보고 성공한 헬렌 켈러도 보겠죠. 성공한 헬렌 켈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식상만 데리고 있어. 그러면 성장하는 헬렌 켈러들만 보겠죠.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한 거예요. 뭐가 없다고 불완전하고 뭐가 없다고 망했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는 전문성의 협업을 한다고요. 요즘 현대사회는 전문성의 협업. 옛날 사회는 혼자서 다 했어. 사람이. 옷도 만들어 입고 집도 만들고 연장도 자기가 만들고 농사도 이것저것 다 자기가 지었어. 농사도 시작부터 끝에까지 다 했어. 옛날 사람들은. 그러잖아. 근데 요즘엔 다 안 하잖아. 모내기 전문가, 뭐 추수 전문가, 농약 치는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옛날에는 집 지을 때 쉽게 말해서 목수가 다 했어, 그냥. 목수가 다 했어. 절 지을 때 나무 베가지고 합 다듬어서 합판 만들어서 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고 다 했는데 요즘 목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딱 목공 작업까지만 하잖아. 목수가 시멘트 안 붓잖아. 목수가 기와 안 얹잖아. 목수가 도배 안 하잖아.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목수는 목수만 잘하면 돼. 뭐 목수가 기와를 얹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요즘 뉴스에 비트코인 많이 나오던데 한 4년 전쯤에 대한민국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를 한 그 회사가 있어요.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의 수십조 원을 주무르는 회사예요.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대중적이지만 3, 4년 전에는 되게 생소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분야였는데 한 4년 전 우리나라의 정유년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2017년에 비트코인 난리가 났었습니다. 비트코인 회사에 임원 5명이 통째로 사주를 보러 오신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5명의 사주를 봤더니 각자 자기 분야 전문가야. 한 명은 괴짜 박사 사주야. 뭐 편인 중중에 이 사람 무슨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이상한 박사 같아요. 괴짜 박사 한 명은 괴짜 박사. 뭐 머리에서 희한한 거 생각하는 회사. 한 명은 엄청 쪼잔하게 보이는 회계사. 이 사람은 엄청나게 쥐어짜는 회계사.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은 회계사예요. 그러면 괴짜 박사, 회계사, 한 명은 뛰어난 홍보 마케팅 전문가야. 이 사람은 분석가, 투자 전문가네요. 또 한 사람은 비겁 타자야.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사주에 비겁밖에 없네. 그게 뭐냐면요. 그 비겁 타자가 개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 각자 흩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사업할 팔자가 아닙니다. 괴짜 박사는 뭐 자기 집 지하실에서 이상한 연구할 사람이고 그 분석가는 집에서 전업 투자할 사람이고 회계사는 어디 회계사무소에서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회계할 사람이고 비겁다자는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술 마실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더니 괴짜 박사가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치밀한 회계사가 치밀하게 회사의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이 제극인 분석가가 투자 전문을 하고 비겁다자가 개성 강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일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사주 한 명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함께 보면 되는 거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주를 같이 봐야 아는 경우들 많아요. 한쪽 사주에서 사주가 심하게 편중돼 있어서 이거 뭐가 없는데 이게 목 기운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 부인이 목 기운이 적당히 많이 있어. 이 사주는 결혼하면 풀리겠네. 이 부인 만나서 괜찮아졌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 사주에 뭐가 빠져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재성을 보지 않거나 관성을 보지 않으면 뭐 쓸모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사주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된다. 뭐가 없어서 배렸다. 이건 그냥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사주에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주를 공부하면서 식신상관 일단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식상은 일간과 비겁이 생하는 것으로 식상 입장에서는 비겁이 인성이 된다. 그 다음 근데 사주에 비경겁제 없는 사주는 없잖아. 무조건 일간은 있으니까 비경겁제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비경겁제와 식상이 다 있으면 더 작용력이 빠르고 이왕이면은 비경겁제의 기운이 강하면 더 힘차게 푸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푸시가 돼. 인성이 강하면은
강한 지원을 받아서 해당 에너지가 움직이다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 식신상관을 감성계라 그래요. 감성계. 감성계의 반대는 뭘까요? 이성계. 이성은 논리성. 감성은 뭐죠? 감정 느낌. 그러면 식상이 잘 발달돼 있으면 감성계가 잘 발달한 사람이다. 감성계가 잘 발달돼 있으면 이성 논리로 움직이나요? 감성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나요? 감성으로 좀 더. 그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어떨 땐 장점, 어떨 땐 단점이겠죠. 만약에 식상이 잘 발달한 사람이 구청의 무슨 불우이웃구 지원센터 담당 직원이야. 그럼 막 퍼주려고 그러겠죠. 막 많이 퍼주려고 그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인분 도시락을 가가지고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한 처음이나 두 번째 간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원래 30명한테 나눠줘야 되는 도시락을 그만 감정에 못 이겨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집에 다 갖다 주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뒷감당 어떡하지? 우리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줄 게 없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흔히 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쾌걸조로 이게 왜 관공서 털어서 거기 있는 물건 다 빼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죠. 관성을 털었으니까 식신 제살도는 상관경관이죠. 주로 홍길동이나 조로는 상관경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풀었죠. 그랬더니 비겁들이 막 좋아하죠.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관성도 보고 이 식상의 감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보통은 관성이라는 자기 통제력보다는 관성, 자기 통제, 식상, 감성. 그러면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감성이 더 강하고 이성과 자기 통제력이 좀 낮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들을 못 보겠어. 야, 네 주머니 형편부터 좀 챙겨. 그래도 나는 1,000원이라도 있잖아. 저 사람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감성의 작용이죠. 이성은 야, 좀 정신 차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사주의 식신상관은 감성계의 작용이다. 그 영화 20년 전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원초적 본능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 감성. 원초적 본능. 자, 이런 거 있고.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김희애가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제가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감명 깊게 본 그 스님으로 나오신 그 배우, 팔색조 배우가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도 닦는 스님으로 나오셨던 분이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뭐라고 외치냐면 사랑이 죄인가요? 라고 외치죠. 사랑이 죄인가요? 김희애를 버리고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김희애가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너 짐승이야? 그랬더니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제 유명한 언어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얘가 한 말이죠. 식상이 한 말이야, 식상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너가 그럼 어떡해? 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죠? 관성, 인성이 한 말이죠.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인성은 나의 행동을 통제해요. 관성, 인성은 둘이 비슷해. 관성은 기본적으로 나 자체를 통제하고 인성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사회에서 사회적 제도로 범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인성이 쓰는 인성. 왜? 사회적 제도로서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말과 행동하는 것까지는 그건 통제하겠다. 인성이 식상을 막은 거죠. 인성이 비겁을 막은 게 아니죠. 네가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던 그건 자유인데 그 상상을 현실화하여 바바리맨을 한다든가 지나가는 여자를 잡아간다든가 이거는 처벌을 하죠. 이게 인성이 식상 잡은 거죠. 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식신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발달해 있으면 행동을 막 한다, 통제하면서 한다. 그 인성은 사회적 규범일 수도 있고 자신의 학력 자격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학식 때문에. 그래서 인성과 식신이 적당히 있으면 말을 교양 있게 한다. 식신을 전문적으로 활용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인성이 너무 강하여 식신이나 상관을 억제하면 그거를 일명 도식작용이라고 해가지고